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자, 그래서 국가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또 피폐해져 가다 보니까 78년도에 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이름은 공산주의지만 사실 그 위에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산주의 플러스 자본주의인 이런 독특한 구조로 사실 바뀌게 됩니다. 사실 중국은 이거를 표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중국의 경제가 확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어떤 특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때 이 개혁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뭐가 생겨나게 되느냐? 바로 경제특구. 그리고 개방도시. 이런 것들이 개방도시죠. 자, 이런 것들이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동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세워짐에 따라서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제특구와 개방도시는 뭐 하는 곳이냐? 자, 외국 사람들이 또 외국 기업이 자, 자유롭게 투자하고 또 여기서 기업 활동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또 수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 일종의 이 지역만 뭐 오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토지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 기업들은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물건값이 한참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노동자로 사용했을 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물건값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사실 외국 기업도 중국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외국 기업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고용되어서 기업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임금도 받게 되고 또 중국의 전체적인 이 GDP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윈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특구 몇몇 군데를 열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개방도시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쭉 다 이제 개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중국의 동부 연안의 여러 지역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서부 내륙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몇몇 주요한 공업 지역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 뚱베이 지역에 있는 이 공업 지역을요. 뚱베이 공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 이 뚱베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바로 중화공업이 제일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베이징 요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에 화북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화북공업 지역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 보면 상하이와 그 주변 지역을 다 묶어서 화중공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화중공업 지역의 특징은요. 최대의 종합공업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자, 광저우 선전이 있는 이 지역은요. 화남공업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경제특구로 인해서 크게 성장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면 선전이 있고요. 뭐 그 옆에 주하이, 뭐 산터우, 시아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제특구가 열렸던 곳이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 현재도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경제특구로 인해서 많이 발달한 곳이구나. 그 이후로 동부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요. 전부 개방도시로 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특구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개방도시를 오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국의 주요한 공업지역에 대해서 내용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